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 보고 이게 과연 진짜인가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낚시 영상 아니고요.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주거 비용을 아끼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그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꿀팁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에서는 100% 지금 실제 있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단순히 시세 대비 저렴한 곳들을 알려드리면 공인중개사 분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틈새 시장이 어디인지를 알려드리는 것과 함께 제가 제시해드린 그런 사례 외에도 미래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반값 전월세 단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 방법론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상황으로 가뜩이나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6주 연속,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5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매매값이랑 전세값이 오르는 건 빌라와 단독주택에서 월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월세 가격이 너무나 많이 그리고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가져왔던 자료인데요. 시황에 대해서 아셔야 되니까 한번 빠르게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다방이 서울의 10평 이하 연립 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분기에는 평균 58만 500원 하던 원룸 월세 가격이 올해 1분기에는 72만 8,100원으로 25% 이상 올랐습니다. 연식별로 빌라 월세를 비교해 보면요. 5년 이하 신축의 경우 100만원을 돌파해버린 상황이고요. 30년 이상 된 구축 빌라 역시 월세가 72만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원룸이랑 빌라 월세가 이렇게 뛰니까 오피스텔도 월세를 올리고 자연스럽게 아파트까지 월세가 덩달아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지금의 주택시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치솟은 월세값, 전세값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주인한테 뭐 깎아달라고 좀 사정해봤자 깎아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제가 제시해드릴 틈새 시장은 바로 정비사업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 절차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우리가 공략해야 될 지점은 바로 이 부분, 관리처분인가에서 철거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그 틈새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이제 뭔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다. 아, 이제 여기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겠구나 하는 때는 바로 이 사업 시행인가 시기 이후에요. 이때가 왜 그렇냐면은 향후 새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래 아파트에 대한 화려한 모습을 담은 조감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그동안 없었던 기가 막힌 커뮤니티 센터, 지금 보는 수영장 막 이런 것들 지어준다고 하고 거의 파라다이스 시티인가요? 뭐 그런 호텔급으로 지어준다고 하죠. 그리고 단지 내 뭐 산책로, 최신형 가전제품 등 갖가지 조합원 혜택을 제공해주기로 약속하면서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극에 달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공사들은 항상 이 시기에 이 약속을 하는데요. 우리 땡땡 건설의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빠른 사업 추진으로 몇 년까지 새 아파트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조합원들은 생각을 하죠. 이제 관리처분인가만 지나고 그럼 곧바로 이주 착공 들어가서 뚝딱뚝딱 아파트를 짓고 몇 년 후에 난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겠구나. 바로 그때 틈새가 생깁니다. 원래 해당 사업지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괜찮아요. 때 맞춰서 살다가 이주하면 되니까. 문제는 자기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얼마 후에는 이 집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세입자들의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새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임대차 계약의 기본인 2년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되니까
사실 이때 집을 비워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존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들도 곧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새로 살 집을 알아봅니다. 그럼 철거 때까지 이 집은 공실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집 비워두면 뭐합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철거될 때까지 월세나 단기 임대라도 돌려서 조금이라도 현금 창출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은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아까 30년 이상 된 원룸 구축 빌라가 평균 가격이 72만 8,100원이라고 했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집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장 먼저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입니다. 지하철 1호선, 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고요. 단지와 거리는 도보 8분밖에 되지 않는 역세권 입지입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죠. 전용 면적 93제곱미터 기준 보증금 1,000만원에 60, 전용 7일 기준으로는 보증금 500만원에 40만원입니다. 처음 자료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1000에 50이었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가격을 많이 좀 낮췄네요. 다음은 영등포구 물레동 진주맨션입니다.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 지하철 2호선 순환역, 물레역이 가까운 단지고요. 도림천역까지 도보 10분 거리, 물레역은 16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입니다. 안양천도 가까워서 산책하기에도 좋죠. 가격 보시겠습니다. 전용 83 기준 보증금 1000에 100만원, 전용 117 기준으로는 3000에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제기동 홍파 아파트입니다. 6호선 고려대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단지고요.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1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청량리역도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입니다. 전용 63 기준으로는 5천에 35, 같은 면적으로는 전세가 나왔는데요. 1억 2천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유명하고 좋은 동네로 가보겠습니다. 한강변 단지죠.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입니다.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고요. 용산공원과 이촌 한강공원도 내 집 앞마당처럼 도보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자랑합니다. 전용 120 기준 전세가 3억이고요. 월세로는 1억에 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에 5천에 160만 원으로 실거래된 기록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좀 올랐네요. 이번엔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지는 강남구 일원동 개포 한신 아파트입니다. 3호선 대청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고요. 여긴 교통보다는 교육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자립형 사립고인 중동고가 단지 바로 맞은편에 있고요. 대치동 학원과도 가까운 학군지입니다. 가격은 전용 8위 기준 전세 3억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중동구는 남구니까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좀 가까운 옆 동네에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5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통의 명문 경기여고가 단지 바로 맞은편에 있고요. 대치동 학원과 역시 가까운 단지입니다. 지하철은 수인 분당선 개포동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네요. 가격은 전용 6일 기준으로 단기 임대 200에 200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 서울에만 있으니까 경기도에 있는 분들 섭섭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남 중원구 은행주공이 있는데요. 이곳은 위례 신도시 바로 옆이라서 서울도 가깝고요. 대단지다 보니까 마을버스를 이용하면은 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까지 가깝게 집 앞으로 데려다 줍니다. 이곳은 현재 전용 6일 기준으로 월세 1000에 55만 원으로 돼 있고요. 같은 면적이 전세로는 1억 2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개드린 단지들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입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고민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가격은 다 좋은데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재건축이 진행되면 얼마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역학관계를 따져보면 이런 곳들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리스크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정비 사업들이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됐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업장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공사비 갈등이 있는데요. 작년에 둔촌주공에서 난리가 났었죠. 대조 1구역 같은 데서도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아예 못하겠다고 진행을 멈춰버리기도 했어요.
현재 전국 곳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에서는 공사비 갈등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공사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섣불리 이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는 이주비가 부담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려면은 공사가 이루어질 동안 조합원들이 잠시 나가서 살아야 할 집을 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수백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이주비를 집단으로 대출받는 게 필수예요. 그런데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중은행들에서는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대출 심사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출을 결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책정을 해요. 적게는 5%에서 6% 정도가 기본이다 보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이자를 부담하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조합에서는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아니면 금융기관을 더 알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서 사업이 더 지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사비와 이주비 부담이 다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비대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공사비에 왜 합의를 하냐? 조합장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건설사랑 결탁을 했구만. 이런 이유를 들면서 조합장을 규탄하게 되고요. 조합 내에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다 보면은 심한 경우엔 조합장이 해임돼 버리기도 해요. 아니면 서로 간에 소송전을 남발하면서 사업이 산으로 가게 돼버리는 그런 사례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기약 없이 사업이 지연되게 되는 건데요.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이런 단지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은 확보되게 됩니다. 잠깐 머물 수 있는 틈새 시장인 줄 알았는데 1년을 넘기기도 하고 2년을 넘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종종 발생을 해요. 설령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대안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은 계속해서 줄을 서 있고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지들로 조금 살다가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과거 사례를 들어볼게요.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 3구역 사업 부지 안에 있는 인왕아파트의 경우 작년 10월에 전용 58 아파트가 300에 50으로 실거래가 됐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인왕궁 아파트는 작년 5월에 전용 1일짜리가 1,000만 원에 45만 원으로 실거래됐고요. 올해 1월에는 1억 1,000만 원에 전세가 실거래됐습니다. 동대문구 제기 1구역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경동 미주 아파트라고 있는데 작년 6월에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용 67 기준으로는 300에 70만 원으로 월세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강남에 있는 서초구 방배 신동 아파트는 작년 5월에 전용 102짜리 아파트에서 실거래가 2건 이루어졌습니다. 가격은 2개 다 모두 보증금 3천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곳들은 단점이 명확합니다. 요즘 정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악재들을 이겨내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세입자들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퇴거 요청이 있으면은 나가야 됩니다. 주거에 대한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재건축 추진 상황에 달렸다는 건 분명한 불안 요소이긴 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경우엔 집을 자주 옮겨야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이사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요즘 2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이사비가 약 15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년마다 주거지가 바뀐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면 월세는 책정된 가격보다 12만 원 정도 더 높여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단지 자체가 재건축을 앞둔 노후 단지다 보니까 시설이 낡았어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던가 하는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을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생 혹은 1인 가구 아니면 신혼부부가 주로 주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엉덩이가 가벼운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집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분들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들 자체가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역세권 지역이거든요.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수월한 지역들이 많죠. 가장 베스트는 지방에 있던 자녀가 대학생이 돼서 서울 수도권 학교로 진학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안 그래도 대학가에 있는 자취방들은 너무 시세가 올라 버렸는데 지금 월세 가격을 생각해 보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다 주거 상태를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게 현실이죠. 특히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학교 1년 정도 다니고 군대를 가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니면 지금 좀 고생을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자산 형성을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달 주거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만점이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후기 정비사업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원룸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에 거주가 가능하다. 두 번째, 정상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공사비 문제, 이주비 부담 문제, 조합 내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면 역설적이게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 세 번째,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선택지로는 효과가 탁월하다. 물론 제가 제시해드린 이곳들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곳이고 안정적인 곳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 뉴스에서는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